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80년 5월 18일 터진 광주 사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을까요? 아니면 북괴군이 가담된 무장 폭동이었을까요? 스카이데일리가 계속해서 5.18과 관련된 여러 소식들을 특종으로 터뜨리고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 5.18 충격 증거가 터졌습니다. 무장 공비 신발에 북한의 결정적인 이 증거.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단독 5.18 진실찾기. 5.18 때 상황실장 지낸 홍순영씨 북개입 증언. 무장 공비 신발에 찔레꽃 시신. 북한에서 온 결정적 증거. 1.21 사태 당시 김신조가 신은 통일화와 끈 형태 문이 똑같아. 소총 거꾸로 맨 장정 18명에서 20명 머리 따내린 사람 지휘받아. 당시 북한 장성 이울설 난파설 파다. 무장세력 지휘 가능성. 1980년 5.18 당시 광주 육군보병학교 상황실장을 지낸 홍순영 예비역 소령은 최근 경기도 일산의 한 카페에서 보고가 묵살되면서 보안사와 정보사에 알리지 못해 북한의 개입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여전히 아쉽다라고 말했습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전남도청에서 소총을 거꾸로 맨 채로 지시를 받는 듯한 장정들을 목격했고, 보병학교 연병장 시신에선 무장공비 김신조의 1.21 사태에서 노획된 북한군 통일화와 같은 신발을 발견해 국군이 아니다라고 직감하고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는 당시 계엄군의 증언. 당시 광주 육군보병학교 상황실장을 지낸 홍순영 씨는 당시의 충격 상황에 대해 결정적 증거들을 쏟아냈습니다. 3사 2기생으로 1970년 5월 소위로 임관한 홍순영 전 상황실장은 1978년부터 광주 육군보병학교에서 전술교관으로 근무했습니다. 5.18이 일어나면서 상황실장에 보임됐으며 주로 야간에 상황을 파악하고 낮에 잠을 잤습니다. 그 무렵 그는 저녁을 앞둔 동료들과 십실반 돈을 모아 광주 시내 충장로 환희 백화점 옆 건물 2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그도 전역한 뒤 합류할 계획이었다라고 합니다. 홍 전 실장은 5월 21일 시위로 문을 닫은 업장을 살핀 뒤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청까지 걸어가다가 낯선 풍경을 목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충장로에서 거리가 얼마 안 되는 전남 도청까지 걸어가는데 여자처럼 머리를 따내린 사람이 지프차 위에서 말하고 있었고, 소총을 거꾸로 맨 장정 18명에서 20명이 그 사람을 둘러싼 채로 듣고 있었다라며 지휘관이 지시하는 모습이라는 직감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5.18 당시 북한 공작조가 광주에 침투했다고 보는 쪽이 빼놓을 수 없는 주장 가운데 하나가 북한 인민군 이을설 원수가 광주를 다녀갔다는 것입니다. 신원이 탄로나는 걸 감추기 위해 이을설이 여자로 분장해 광주에 잠입했으며 도청 점령을 전후해 무장 세력을 총지휘했다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터무니없는 소설처럼 받아들여지는 실정이지만 육사 출신으로 정보 당국에서 근무했던 지만원 박사가 사진 분석을 토대로 몇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고 처음 주장한 뒤부터 5.18 연구가들 사이에서는
이울설 총지휘소를 완전히 배제하진 않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홍순영 전 상황실장이 받다는 총기를 거꾸로 맨 18명에서 20명의 장정에게 지시를 하는 듯한 여성 차림의 신원 미상자가 이울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사망한 것으로 북한이 밝힌 이울설은 1980년 무렵에는 60세의 인민군 상장이었습니다. 상장 계급은 우리 군의 중장, 삼성 장군에 해당합니다. 홍순영 전 실장은 군 조직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자세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명령 계통인지 통상 유추할 수 있다라며 시위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아니었고 지휘관이거나 조직된 군인들이 와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광주에 다녀갔다는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는 가운데 이울설 여장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엄군 목격담이 실제 충격 증언으로 나온 겁니다. 홍순영 전 실장은 그래서 다음 날인 22일 아침 7시 30분 상황회의에서 보병학교장과 교수부장, 처장들 앞에서 내가 보고 느낀 바를 보고했지만 보병학교 교장으로부터 북해군이 어떻게 광주에 오나라며 이런 지하에 묵살당했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교육 받으러 온 장교들을 상대로 적 전술을 가르치는 중대 방호 교관이었습니다. 적 전술은 전시 북한군의 전술 체계와 무기, 복장, 장비, 장구, 행동, 패턴, 훈련 방식, 공격 형태 등을 배우고 익히는 군사 수업입니다. 적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적이라고 판단할 근거들을 평소 숙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군 식별이 주요 업무였던 홍순영 전 실장으로서는 소총을 거꾸로 맨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군 개인에게 지급되는 자동 화기 종류인 AK 소총은 빗물이나 눈이 들어가면 이 자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총구를 아래 방향으로 향하고 어깨에 매도록 훈련받고 공격하면서도 아래로 향한 총구를 앞으로 들어 쏘는 게 그들의 일상적인 총기 견착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M16 등을 사용하는 우리 군은 절대로 총구를 아래로 향하게 어깨에 매는 경우가 없다라며 전방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도 본 적이 없고 주변 동료들도 그런 사례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약 20여 명의 장정이 총을 거꾸로 맨 모습은 대공 혐의점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세력 개입 직감한 날 광주 교도소 피습 상상도 못해. 민주화 운동과 거리가 먼 폭도, 광주 시민 소행 아니라는 확신, 5.18 끝나도 한참 뒤에야 총 거꾸로 맨 사람들 의심 커져. 북한 AK 소총 물 들어가면 작동한데 총구 아래로 매는 게 일상. 우리 군인이 아니다 라고 느낀 날 밤 광주 교도소가 피습된 소식에 다시 한번 놀랐다라고도 했습니다. 홍순영 전 실장은 아무리 시민들이 과격하게 시위하더라도 교도소를 습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생각해보면 순수 민주화 운동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광주 시민들이었다면 먼 훗날에라도 그들 사이에 탈옥한 흉악범들이 끼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싶진 않았을 것이라며 미전향 장기수들이 있는 교도소였다는 사실을 5.18이 끝나고 한참 뒤에 알고 나서 그때 불순한 동기를 가졌거나
가진 이들이 섞여 있었다고 본 내 관점이 맞았고, 도총 앞 소총을 거꾸로 맨 장정들이 우리 쪽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됐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5월 22일 이상한 낌새를 차린 그는 22일 보병학교 연병장에 놓인 시신들을 보면서 또 한 번 불순 분자들이 틈바구니에 섞여 있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홍순영 전 실장은 시신이 약 150구 정도 놓여 있어 양쪽이 너무 과열됐다는 참담한 마음으로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살펴보고 있었는데, 맨 앞줄 좌우 한 구씩 그리고 뒤쪽 시신 여러 구에 꽂혀 있는 하얀 찔레꽃이 눈에 들어왔고, 당시만 해도 수상한 점과 연결하진 못했다라며, 그보다는 이들 시신에 새겨진 통일화를 보고 북한군이 왔다고 확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증거이며, 그 당시에 북한군 통일화를 보고 북괴군이 왔다고 확신을 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순영 전 실장은 시신의 통일화는 김신조가 신었던 신발하고 똑같은 무늬였다라며, 우리 군의 통일화는 좀 두껍고 우리가 신어봤기 때문에 금방 아는데, 북한군 통일화는 끈이 가는 형태였고 김신조 침투 때 봤기 때문에 구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신조는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1968년 침투했습니다. 침투했다 생포된 무장공비. 1월 21일에 사태가 일어나 1.21 사태라고도 부릅니다. 당시 난파된 북한 124 군부대 소속 무장공비 31명 중 김신조를 제외한 30명이 사살됐습니다. 당시 노획품 중에 북한군 통일화가 있었고, 우리 군의 적전술 교관들은 이를 식별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홍순영 전 실장은 1985년에 전역을 했습니다. 음식점과 자동차 정비소 등을 경영하는 사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8년 50 청문회 때도 1995년 검찰 재수사 때도 그는 증인으로 호출된 적이 없습니다. 홍순영 전 실장은 광주 사태가 정치적 이유로 민주화 운동으로 바뀌는 사이에 꾸준히 북한군 개입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마다 김신조 통일화를 본 기억과 거꾸로 맨 소총이 눈앞에서 맴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18에 관한 소식을 접하던 중에 찔레꽃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시신에 꽂힌 찔레꽃이 그것이구나 라고 생각했고, 북한군 개입에 대한 확신은 더 강화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5.18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추적하는 쪽에서는, 만약 북한 인민군 또는 군 소속이 아닌 공작조가 침투했을 경우에 평범한 광주 시민과 그들 자신을 구분하기 위한 식별 표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암동 5인 사격 등 5.18 당시에는 아군끼리 오인의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인민군복을 입지 않은 이들로서는 서로 뒤섞여 작전에 참여할 때 북한에서 온 사실을 구분하도록 할 비표가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개입을 가정한다면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 추론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식 방식이 찔레꽃을 두르거나 머리띠 또는 수건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49년생인 홍순영 전 실장의 기억은 살아오는 동안 더해지고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능에 대한 질문에 그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들이 분명히 북한군이었고
상황실장을 하면서 나름의 정보를 입수해 지휘관에게 보고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며 묵살됐다. 북한의 개입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내 보고를 상부에서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 예를 들면 보병학교의 대위급 피교육생들만 가지고도 제압하고 충분히 섬멸할 수 있었을 텐데도 사태가 광주시민 희생이라는 비극으로 확대됐다라며 지휘관들이 지휘 판단을 잘못했다는 생각을 없앨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시위대를 보고 느낀 솔직한 감정도 전했습니다. 그는 5.18 경영하던 업장에 가 보니 데모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때 당시엔 순수한 시위대로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맞아서 머리가 터져 피신해온 이들은 군인인 내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워 그 사람들을 다독이고 그랬다라며, 공수단이 너무 과격하게 제압한 것 같아서 내 마음도 강주 사람들에게 동화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홍 전 실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청주에서 발견된 유골에 대한 개인적인 이 견해도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홍순영 전 예비역 소령의 충격적인 증언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